책.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성에 대해서 앞부분 조금 했거든. 자, 교재를 보면 되는데 어디 보면 62페이지 한번 가볼래? 62페이지. 항상성의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싹 해줄게. 자, 우리 지난주에 뭐 했냐면 항상성의 유지를 했다. 항상성 유지. 그럼 항상성 유지는 어디서 한다라고 했냐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한다고 했지.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추라고 해요. 중추. 이거는 간내의 시상하부. 그러면 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어디냐면 첫 번째 뭐를 조절하냐면 오늘 이제 할 건데 혈당량을 조절하고요. 자, 두 번째 체온을 조절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삼투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자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디서 할 거냐면 여기서 할 거예요. 간내의 시상하부가 중추. 그러면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쓰냐면 선생님이 두 가지 수단을 쓴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수단이 앞에서 배웠던 무슨 신경? 자율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자율은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호르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바로 호르몬의 특징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얘기했던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성이 뭐냐면 첫 번째 어디 분비샘에서? 내분비샘이다. 내분비샘은 여기 나와 있는 외분비샘하고 다르게 뭐가 없어? 분비? 관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안으로 가요. 그 안에는 뭐가 흘러? 우리 몸 안쪽에는 혈액이 흐르죠. 혈액이. 그래서 그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무슨 기관? 표적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분비되는 무슨 기관이냐? 분비가 되는 분비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무슨 기관이 있어요? 표적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를 어디가 연결해? 누가? 바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혈액을 통해서 분비기관을 통해서 표적기관까지 그 중간에 이제 혈액이 있는 거죠. 자, 혹시 이제 3번에 보니까 이제 어디 양은 굉장히 적은데 그 양이 더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핍증이 되고 자,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 과다증. 둘 다 병이 된다. 그러니까 양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척추동물 간에는 무슨 특이성이 없어? 종특이성이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척추동물에 있는 다른 동물, 다른 종의 호르몬을 또 다른 종에 넣어도 어떻게 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똑같이 원래는 이제 다른 동물의 병원체, 그러니까 다른 동원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원체로 작용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죠. 심지어 만약에 선생님이 태우야, 네가 만약에 화상을 당해서 피부가 많이 상했어. 그럼 선생님이 내 피부 줄게.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내 피부를 못 받아. 웬만하면 자기 피부 아니면 못 받죠. 왜냐하면 그거를 병원체라고 인식을 해서 그걸 다 공격해서 죽여버리거든. 그래서 만약에 얼굴 같은데 막 목, 팔 이런데 이제 화상이 당하면 누구 피를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될까? 자기 피를 이식해. 그래서 자기 엉덩이나 허벅지에 있는 거 잘 안 보이는 살을 떼에다가 여기다 붙여. 뭐 그렇지. 화상당한 피부보다는 그게 더 낫지. 왜냐면 그것도 이제 사실 생착률이라고 해서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내 피부 세포를 붙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 다섯 번째까지 선생님 써줬죠. 그래서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다. 뭐로 된 게 있어요? 단백질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질로 된 스테로이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백질로 된 게 있고 스테로이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이렇게 돼 있지.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이렇게 내분비샘과 외분비샘.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고. 그러면서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를 했죠. 작용 비교라고 하면, 작용 비교, 그래서 딱 보면, 작용 비교. 그럼 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호르몬만 쌤 소중히 뭐라 했어? 얘는 느리다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뭐야? 느리다. 하지만 작용 범위가 넓다. 하지만 지속 시간이 어때요? 길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얘는 이제 반대로 써주면 되죠. 신경은 빠르면서 좁고 short.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작용한다. 선생님 지금 움직이는 게 다 신경이야. 최성신경이잖아. 빠르면서 되게 좁아. 그러면서 시간은 되게 짧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보면 밑줄을 한번 그어줬어. 뭐가 중요하고 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요거는 각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떤 학교는 뭐 에스트로겐이나 뭐 테스토스테론을 막 밑줄을 그는 학교 있는데 아마 그어놔도 시험에 나오기는 되게 힘들 거야. 왜냐면 이거는 문제 자체가 없어요. 너희들 아직 문제 풀어봐. 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거 자체는 문제 자체가 없어서 찾기도 힘들 정도지. 그러면서 이제 유지 원리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기량작용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양성 피드백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선생님 별표까지 쳐주면서 열심히 설명해 줬지. 말 그대로 음성 피드백은 네거티브하게. 그래서 항상 이 붉은색 호르몬하고 무슨 색 호르몬? 이 두 가지 노란색 호르몬은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해요? 이제 정상이면 반대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어떻게? 티록신이 나오잖아. 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아웃풋이지. 이 결과가 어디다가 이 인풋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원인에 영향을 미치되 어떻게 미쳐요?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것의 네거티브는 뭐야? 안 나오게 하니까 이 두 가지를 억제해서 안 나오고. 얘가 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나오는 것의 네거티브는 나오게 해서 네거티브하게. 그러다 보면 티록신 양이 많아지면 더 많아지지 않게, 적어지면 더 적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일정량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음성 피드백.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 조절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량작용.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호르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경, 교감신경, 부교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래서 혹시 글루카곤 대신에 오늘 이제 바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아드레날린도 괜찮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봐야 돼. 잘 봐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할 게 뭐냐. 여기 나왔죠.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자, 혈당량 조절은 말 그대로 어때? 피 속에 있는 포도당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 포도당 여기 나와 있잖아요. 0.1%라고 해요. 자, 약 포도당인 100mg이 존재해야 됩니다. 언제? 100ml 안에. 원래 얘가 0.1g이에요. 맞지? 100mg을 0.1g. 그래서 얘가 0.1%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 근데 그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혈당량은. 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써줄게. 잘 봐.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준다.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는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포도당이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많아진 포도당량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주냐면 이거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바꿔주는데 얘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와요. 자, 이게 첫 번째.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춥니다. 그래서 사탕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하면 혈당이 오르잖아. 그래도 우리는 혈당에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잖아. 우리는이 아니라 너희들은 젊어서 스파이크처럼 갑자기 오르거나 혈당량이 0.1%인데 갑자기 200, 300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먹는 순간 인슐린이 나와서 이 혈당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굶었어. 태우는 저녁 먹었니? 안 먹었잖아. 유래도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몸에 있는 글리코젠을 분해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자, 이건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 이름을 선생님 하나씩 얘기해. 1번. 자,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얘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바로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호르몬 쓸게요. 자,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글루카곤하고 역할이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아드레날린. 여기 나와 있지? 뭐 그림에서 보면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야.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똑같은 말이야. 자, 얘는 어디서 나오냐? 부신 안에 있는 곳, 속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신 속질에서 나와요. 부신 속질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번도 호르몬, 그러니까 혈당을 올려주고 2번도 혈당을 올려주거든. 자, 세 번째 호르몬이 있어. 그 세 번째 호르몬은 뭐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자,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닭가슴살을 먹으면 혈당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걔는 단백질인데. 닭 껍질만 먹으면 살아 죽어? 닭 껍질이란다. 돼지 껍데기. 비계만 먹으면 살까 죽을까? 아, 살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 몸에서는 글리코젠,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먹을 필요 없이 뭘 먹어도 상관없어. 단백질이나 지방, 그러니까 이거를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줍니다. 호르몬이. 그게 세 번째 호르몬이에요. 그 세 번째 호르몬이 이름이 뭐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얘야. 당질 코르티코이드. 선생님 보통은 당코코라고 얘기해.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신 겉질에서 나오죠. 자, 보통 선생님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왜 코르티끝, 얘들아, 코르티끝이 부신 겉티끝 이렇게 외워. 아, 너무 어거진가? 아, 부신 속질은 왠지 발음이 어때? 부드럽자. 부신 속질 아드레날린. 근데 부신 겉질 이렇게 가래뱉는 것처럼 부신 겉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당코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인슐린을 다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습니다. 1번 호르몬, 2번 호르몬, 3번 호르몬. 1번, 2번, 3번. 혈당을 뭐하는 호르몬? 낮추는 호르몬 하나.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 3개. 근데 선생님이 항상성 조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 얘들아, 호르몬만 조절하니? 누가 조절한다고? 누가 조절해? 신경이 조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이 빠졌죠. 그래서 신경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경.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게. 인슐린은 무슨 신경? 혈당을 낮추는 신경은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이번 시험 범위.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혈당이 올라, 혈당이 낮아져? 높아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부교감 신경이 인슐린을 나오게끔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자, 혈당을 올려주는 신경이 뭐야? 이제 교감이죠. 그럼 얘네들은 누가 해줘? 교감 신경이 자극을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선생님이 신경 하나를 뺐지. 무슨 신경을 뺐어? 신경이 아니라 호르몬 하나가 빠졌잖아. 예.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교감 신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누가 자극을 해? 호르몬이 자극을 해요. 자, 무슨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기억날 거야. ACTH라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자, 우리 지난주에 음성 피드백 할 때 기억나니? TRH가 무슨 호르몬 나오게끔 자극한다고? TRH는 TSH가 나오게끔 자극을 하는 거고, 그다음 TSH는 티록신이 나오게끔 자극을 하는 것처럼, 자, 우리가 호르몬이 나오는 기작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 호르몬이 호르몬을 나오게끔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신경이 호르몬을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자, 이게 혈당량 전체입니다. 자, 이 모든 그림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빠졌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부교감신경이 혈당을 낮춰주죠. 베타세포를 통해서 고혈당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면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바꿔줍니다. 끝. 자, 반대로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은 글루카곤도 괜찮고 에피네프린 두 가지밖에 없죠. 그게 바로 교감신경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에피네프린 어디에서? 부신 속진에서 나오죠. 혈당량 증가 딱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이 추가로 3번까지 좀 설명을 했어. 3번까지. 아마 학교에서 3번을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혈당량 조절 그림이야.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을 한번 가볼까요? 자, 식사와 운동 후의 혈당량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식사와 그래서 자, 첫 번째 한번 봐볼까? 첫 번째. 자, 여기 식사를 했지, 얘들아. 식사, 밥을 먹었어. 그럼 당연히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겠죠. 100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니까 130까지는 오르는 것 같아. 만약에 200이 넘어서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뭐 고혈당이라고 하죠.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줌으로 포도당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줌에 영양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화단에 오줌을 싸잖아. 그럼 그 오줌을 먹기 위해서 개미들이 모여. 당뇨병 환자의 오줌은 영양소라서. 근데 우리가 오줌을 싸봤자 어때? 개미들은 그치 홍수지. 더러워. 냄새로 죽을 건데 당뇨병 환자의 오줌은 영양소야.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음료수 느낌이지. 포도당 때문에. 자, 어쨌든 혈당이 오릅니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우리 몸에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여도 돼요. 물론 이거는 인슐린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포도당 그래프와 인슐린 그래프는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하고 반비례? 글루카곤하고 반비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자, 이게 인슐린이고 이게 글루카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프 모양이 반대죠. 자, 선생님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인슐린이잖아. 그럼 글루카곤은 뭐냐고? 이거야. 끝. 그냥 반대로 한번 그려보면 돼. 이 그림이 바로 이 글루카곤이야. 대략. 선생님 모양이 좀 잘못돼. 아이 비슷해. 이거 봐봐. 서로 반대로 가잖아. 서로 항상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고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다 지우고 너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서 몇 개만 주면 우리가 다 해석이 가능해? 하나만 있어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슐린이 있다? 곧 이 그래프가 뭐야? 이 그래프 자체가 혈당량 그래프야.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반대로 그리면 뭐가 되겠어? 글루?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당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혈당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굳이 얘기하면서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 혈당량에서 추가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당뇨병이 있죠. 당뇨. 말 그대로 당뇨병은 오줌에 포도당이 가요. 왜? 인슐린이 안 넣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는 당뇨병 종류가 두 가지야, 얘들아. 타입 1이 있고 당뇨병 타입 2가 있습니다. 자, 얘를 무슨 당뇨라고 하냐면 소아당뇨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이야. 그 다음에 얘는 성인당뇨. 자, 먼저 첫 번째는 얘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요. 인슐린 자체가 안 나와. 그럼 인슐린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인슐린 주사를 정맥주사로 놔주면 되죠.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평생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나와. 거의. 그럼 뭐가 문제냐면 표적기관에 있는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인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을 넣어줘도 그렇게 치료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 당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식이요법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너무 고혈당, 그다음에 탄수화물, 백미 뭐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얘는 인슐린, 주사를 직접 맞으면 되죠. 그래서 타입 1, 타입 2, 이걸 소아당뇨, 성인당뇨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이런 거 배우면 체크를 미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걸로 우리 혈당량이 끝났습니다. 세 가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을 갑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 뭐 지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은 부교감 신경기억과 교감 신경기억. 자, 여기 보면 앞에가 길죠? 뭐라고 쓰면 돼요? 자, 부교감 신경이 있고, 자, 이게 앞에 짧으니까 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자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부교감 신경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혈당을 어떻게 낮추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인슐린 베타까지 씁시다. 여기는 인슐린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혈당을 높여주는 거야. 여기다 갑자기 아드레날린 쓰면 안 돼. 이유는 뭐야? 이자라서. 그러니까 이자에서 나오는 건 글루카곤만 써야 되겠죠. 알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기억하고 얘네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어때요?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 괜찮죠? 둘 다 아세틸 콜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교감의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항상 어디에 존재해요? 교감은 100% 척수에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척수에 회색질이 존재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호르몬 Y는 어디? 이자의 무슨 세포? 알파 세포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러면 쌤이 부교감은 어딘가라고 하면 이건 간내야. 왜냐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은 간내라서 얘는 간내에 연결돼 있겠죠. 자, 대충 요 정도. 자, 그 다음 체온 조절로 가봅시다. 체온 조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체온을 조절해 봅시다. 체온을. 자,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추워. 지금 이제 점점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여름 됐어. 습도도 겁나 높아지고. 그렇지? 거의 아일 때야. 그 다음에 장마가 올해는 거의 한 달이더라. 서울 중부지방은 6월 거의 너희 시험 볼 때 비 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비 오더라고. 기대해. 아마 덥고 비 많이 오고 그럴 것 같은데. 자, 이제 추울 때 체온 조절. 그러니까 추울 때 내 몸이 어떻게 조절할 것이야. 당연히 간내 시상하부 있겠죠. 거기에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체온 변화를 감지하는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자, 참고로 얘기를 하면 사실 평균적으로 온도는 원래는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근데 때에 따라는 이 감지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체온을 느껴요. 상대적인 체온을. 자, 춥습니다. 자, 추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열을 발생을 시켜야 되겠지. 그럼 열을 발생을 시키려면 우리 몸의 연료는 뭐라고 했냐? 우리 몸의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앞에서 배웠잖아. 혈당량이야. 그럼 혈당량을 올려, 혈당량을 낮춰? 혈당량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혈당량 올려주는 호르몬이 다 나와요. 써볼까? 1번. 무슨 호르몬 나와? 무슨 호르몬? 글루카곤 나오면 좋겠지.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아들의 부신 어디서 나와?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당질, 코로티코이드, 부신, 겉질 이렇게 나오죠. 자,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호르몬이 있어요. 그 네 번째. 자, 바로 네 번째 뭐냐면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은 바로 물질 대사를 촉진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티록신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죠. 자,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보세요.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글루카곤이랑 아드레날린은 누가 자극을 해요? 누가 자극을 해?
교감이 한다고요. 자, 당코코는 누가 자극을 해요? 호르몬이 자극을 합니다. 자, 티록신은 누가 자극을 해요? TSH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당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몸의 체온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체온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조절하는데, 자, 두 가지 형태 쓰고, 첫 번째는 우리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서 열 발생량. 그러면 자, 우리 추우면 뭐가 떨려? 부르르 떨리지. 그치, 몸이 떨리잖아. 그거를 우리는 뭐가 떨린다고 하냐면 골격근이 떨립니다. 골격근이 떨려. 참고로 이 골격근은 무슨 신경을 통해서 조절해? 자, 얘는 체성신경이에요. 얘는 체성신경을 통해서 조절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냐? 추우니까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볼까? 1번, 2번, 3번.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자, 첫 번째. 자,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피부 쪽에 있는 모세혈관을 어떻게 해줘요? 수축을 해줍니다. 피부 모세혈관을 수축해요. 자,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살이 돋아? 갑자기 추우면 소름 돋지. 그 소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인모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털세움근이라고 하거든. 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을 해서 쭈삣쭈삣하고 섭니다. 자, 원리는 다 설명해 줄게요. 그림까지 그려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땀이 나오면 돼요, 안 돼? 땀 분비가 억제가 되겠죠. 자, 참고로 얘네 둘은 봐봐, 둘 다 근육이에요. 자, 피부 모세혈관도 내장근이고 인모근도 내장근이야. 그래서 이거를 둘 다 누가 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교감신경이고 골격근은 체성신경의 자극을 받으면서 추울 때 이런 작용을 해요. 자, 그림 하나 그려줄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피부야. 얘들아, 얘가 피부야. 그러면 혈액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게 혈액이야. 이렇게. 자, 얘가 뭐냐면 더울 때야, 얘들아. 자, 얘가 언제? 더울 때 피부 쪽에 있는 혈액의 모습. 왜냐하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많이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방출하려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만약에 춥잖아. 추우면 이렇게 돼요. 추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피부가 어떻게 돼? 이렇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만 흘려요. 대부분. 자, 얘가 지금 추울 때죠. 이런 얘가 뭐가 있냐면 너희들 우리 한겨울에 되면 얼굴이 어떻게 돼? 창백해져. 창백해져요. 겨울에 밖에 나가면 창백해져. 근데 이 창백한 얼굴로 갑자기 뜨거운 곳, 그러니까 갑자기 실내로 들어오면 얼굴이 어떻게 돼? 벌게지지. 그치? 그게 이 현상입니다. 갑자기 이제 추운 곳에 있다가 수축을 해서 창백해졌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으로 오잖아. 그러면 피부가 확산하면서, 그러니까 피부 모세혈관이 확산하면서 그 모세혈관 때문에 피부가 어때? 얼굴이 벌겋게 보이는 거야. 이런 현상이죠. 이게 지금 피부 모세혈관 수축이고, 인모근 얘기는 해볼까요? 요거. 여기 나왔지, 털. 그러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털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털이 쭈삣쭈삣 서는 이유가 뭐야?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공기층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기층 때문에 열 발산되는 양을 억제시켜줘요. 피부가 서면서 피부 사이에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물론 그치 얼마나 효과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겠지. 그래서 털이 없는 사람은 더 추울걸? 더 춥겠지.
근데 뭐 털이 얼마나 있다고? 털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 털 막 소름 춥거나 하면 막 이렇게 닭살 돋을 때 있잖아. 이게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거. 우리 교감신경이 하는 거야. 갑자기 공포가 교감이지. 교감 선생님 자체가 공포잖아. 흥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 소름 막 하잖아.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저온 자극을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자, 그러면 이걸 했으니까 이제 무슨 자극을 가요? 이제 저온 자극을 받았으니까 덥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면 되지. 이 덥다 자극. 할 게 없어요. 왜? 자, 이거를 전부 다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지워도 돼요. 이거 이미 우리가 다 했으니까. 자, 봅시다. 뭐라고? 이렇게. 자, 봅시다. 어떻게 해요? 무슨 자극? 덥다. 덤의 혈당을 높여 낮춰? 얘들아. 혈당을 낮추겠지. 끝. 인슐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뭐? 부, 교, 가. 모든 거를 뭐라고 쓰면 돼? 반대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선생님이 이제 벌써 지워버렸지만, 얘들아. 피범 오세혈관이나 털 세움근을 수축하는 건 무슨 신경이라고 했어? 교감신경이라고 했지. 그러면 그걸 이완하는 건 무슨 신경? 부교감일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교감에 반대는 부교감이 아니야. 밑줄. 뭐래? 교감의 반대는 부교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감의 반대는 뭐냐? 교감 약화가 정답이야. 자, 혹시 그게 기억날지 모르겠어. 자, 뭐가 기억나냐면 선생님이 우리 그 골격근 했잖아. 골격근. 수축. 자, 골격근의 수축은 이런 스프링 같다고 했다, 선생님이. 자, 수축할 때는 어떻게 해? 에너지 써, 안 써? 쓰죠? 자, ATP 사용합니다. 골격근 수축할 때 ATP 사용해요. 자, 이완을 할 거예요. 자, 이완을 하면 억지로 당겨야 돼? 아니요. 그냥 두면 돼. 그래서 골격근 이완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피범 오세혈관이나 잇모근도 근육 있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축을 했잖아. 그럼 에너지, 교감신경을 통해서 뭔가를 했지. 그럼 이완하는 것은 굳이 부교감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교감을 했잖아. 그러면 이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완화만 시켜주면 알아서 회복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교감의 반대가 부교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쟤네 둘은 아까 적었던 이 두 가지는 근육이라서.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교감의 반대는 부교감이 아닐 수도 있다.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피부 모세혈관이나 털세움근, 잇모근의 이완은 교감신경 완화가 정답이라는 거. 이것만 확인하세요. 됐죠? 자, 그럼 체온 조절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좀 얘기해 줄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별표 쳐야 돼.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이라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별표 쳐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배우지 않은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 두 가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이런 단어가 나와요. 시상하부 온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도대체 시상하부 온도는 뭐를 의미할까? 자, 두 번째야. 이런 단어가 또 나와요. 시상하부 온도가 아니라 시상하부 무슨 온도래요? 시상하부 조절 온도래. 단어가 비슷비슷하지. 도대체 시상하부 온도는 뭐고 시상하부 조절 온도는 과연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시상하부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를 중추라고 하죠. 그래서 따로 중추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상하부 온도가 나오면 그냥 이거를 뭐라고 바꾸면 되냐면 이거 자체를 그냥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금 연결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 무슨 온도래? 조절 온도라고 하죠. 근데 이 조절 온도는 더 쉽습니다. 선생님이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자, 리모컨 온도를 뭐 하는 거야? 조절하죠.
그래서 이 조절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온도라고 하냐면 이걸 무슨 온도? 설정 온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설정 온도. 자, 선생님이 지금 에어컨 온도, 얘들아, 에어컨 설정 온도를 낮출 거야. 자, 온도를 낮추면 이 방 안의 온도가 더 어떻게 될까? 낮아지죠. 그치?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온도가 그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문제 풀 때 이 설정 온도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리모컨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를 리모컨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곧 무슨 온도가 같다? 리모컨 온도가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너희들이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비슷한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지. 그치? 자, 뭐부터 봐볼까요? 시상하부 온도부터 봐볼까요? 69페이지 한번 가볼래? 69페이지 11번을 봐봐. 이게 시상하부 온도입니다. 여기 보이니? 자, 원래 이제 그래프를 선생님 미리 그려줘야 되는데. 헐.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외워주세요. 그냥 이 그래프를 외워라. 따로 선생님 그려줘야 돼. 선생님 이 중추 온도가 무슨 온도라고 했어? 시상하부 온도라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이 시상하부 온도를 뭐라고 바꾸면 된다고? 자극이라고 바꾸면 돼요. 이거 자체가 자극이야. 자, 이 가운데 보니까 이게 거의 37도지. 우리 체온하고 비슷하거든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온도야? 고온이라고 해야 돼? 저온이라고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고온이야? 저온이야? 고온이 되겠죠. 그치? 오른쪽으로 가면 고온.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고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온? 자극을 받는 거야. 그럼 고온 자극을 받으면 얘들아, 하나가 열 발생량이고 하나가 열 발산량이야. 그러면 B는 열 무슨 양이 되겠어? 발산량이 증가하겠죠. 그치? 자, 왼쪽으로 가면 무슨 자극을 받아요? 저온 자극을 받습니다. 자, 저온 자극을 받으면 열 무슨 양이 증가해? 열 발생 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와. 다시 한번 중추 온도는 시상하부 온도야. 그래서 시상하부 온도를 뭐로 바꿔? 자극. 오른쪽으로 가면 고온 자극. 덥다 자극. 더우면 열 발산량이 증가하는 거고. 저온 자극. 추우면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렇게 해서 A, B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봐볼까?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단어가 있는 게. 자, 165페이지 21번 가볼래? 자, 165페이지. 21번.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죠? 21번. 자, 바로 봅시다. 이 점선이 무슨 온도래? 점선이? 설정 온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상업의 설정 온도. 그럼 무슨 온도라고 바꾸라고? 리모컨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리모컨 온도. 그럼 여기서 이제 리모컨 온도가 되기 때문에 얘들아, 리모컨 온도가 먼저 어떻게 됐어? 먼저 온도를 올렸잖아. 그럼 체온이 어떻게 돼? 뒤따라 올라가겠죠. 그렇지? 뒤따라 올라갔죠. 자, 리모컨 온도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낮췄죠.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될 겁니다. 체온이 뚝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아까 말한 이 두 가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됐지? 이렇게.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체온 조절까지 끝났습니다. 자, 우선 대충 두 가지 항상성 조절은 두 가지 정도만 했고, 여기서 자, 삼투압은 잘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